네,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가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민간 전문가와 창업가 40명, 또 정부에서 8개 기관의 장관, 기관장님들이 기관장이 참여하게 됩니다. 또 청와대에서도 주요 인사 10여 명이 참석하는 굉장히 큰 전략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전 브리핑은 형식과 내용을 굉장히 달리했습니다. 절실하고 중요한 시대 과제인 국가 창업에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듣는 창업 국가가 아니라 국가 창업입니다. AI 시대에서 시장에게만 맡겨두게 되면 대기업, 수도권, 기존 세대 위주로 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중소기업, 지역, 청년층의 성장 동력을 확산하기 위해 국가 창업 시대를 열려야 합니다. 단순한 측면 지원이 아닌 국가 동행 창업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적극적이고 새로운 개념의 창업 열풍에 시동을 걸려야 합니다. 자, 스타트업 열풍 만들기 4대 추진 방향입니다. 모두의 창업, 이건 나중에 바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테크 창업, 그 테크 창업의 경우에는 10개 창업 도시를 조성할 생각입니다. 또 로컬 창업, 문화관광 로컬 거점 상권 50여 곳과 또 글로벌 상권 17곳을 조성할 생각입니다. 또 창업 생태계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창업 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 주는 특례, 1조 원의 제도전 펀드를 만드는 것, 또 공공 데이터를 개방해 나갈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 4개의 추진 방향 중에서 모두의 창업과 관련되어 있는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추후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두의 창업은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하고 내가 아주 깊은 어떤 지식이나 또는 기술이만 있으면 지식이 있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2단계에서 방방곡곡 지역에서 창업 오디션을 개최할 생각입니다. 3단계로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을 열 생각입니다. 또 4단계로는 성장 경로를 만들어 나가고 또 거기서 아깝게 최종적으로 탈락한 분들을 위한 제도전 프로그램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 하에 창업가 5,000명을 발굴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창업기관에 가서 신청하게 되면 아주 초간편한 서류만 제출하게 되면은 참여할 수 있게, 그 다음에 대상이 될 수 있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5,000명을 발굴하는 거고요. 그분들한테 창업 활동 비용, 조건 없는 돈, 조건 없이 200만 원씩을 각각 지원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이렇게 선발된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별 창업 오디션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0명 정도로 추려져서 그것이 지역 오디션을 받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분들은 최대 한 분당 2천만 원씩을 지원받게 됩니다. 최대
최대 2천만 원씩 지원받게 됩니다. 또 이 지역 오디션을 통과한 100분, 저희는 이거를 창업 루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창업 루키들 100분을 선발해서 최대 1억 원씩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3단계입니다.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단계입니다. 창업 루키 100명이 참여해서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벤처 투자를 합해서 10억 원 이상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또 이 과정은 전부 창업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제작해서 방송을 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단계입니다. 3단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4단계에서는 투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500만 원의 창업 열풍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하겠습니다. 또 테크 창업가들을 상대로 해서는 창업 기업에 대한 공공 구매, 해외 전시회 참여, 또 국내 100개 수요 기업과 연결해 주는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또 로컬 창업가의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해 주고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데 지원할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관광 프로그램과도 결합시킬 생각입니다. 또 이뿐이 아니고 재도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모두의 창업에 참가했던 분들을 상대로 해서 도전 경력서를 발행하고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재도전 플랫폼을 구성하고 또 실패 경력서도 발행할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선순환되고 계속 샘소로처럼 창업 열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일반적인 어떤 내용, 그 다음에 아웃라인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중소벤처 비서관님과 또 여기 세 분의 창업가가 나오셨습니다. 이분들의 얘기를 좀 듣고 질문도 비서관님과 이분들이 좀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비서관 이원재입니다. 오늘 2시에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 참석하실 핵심적인 스타트업 그리고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지원하는 세 분의 청년 창업가들을 모셨습니다. 세 분의 국가창업시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대책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 분씩 말씀 주시죠. 얼마죠? 네네. 마지막에 4단계의 창업 열풍 펀드는 500억 원입니다. 500억 원이죠? 네, 500억 원으로 이제 신규로 조성을 해서 이번에 창업 루키로 선정되신 분들 포함해서 이제 초기 창업자들에게 투자될 그런 신규 펀드입니다. 아마 오타인 것 같습니다. 5타인 것 같죠? 네네네. 말씀 주시죠. 각자 자기 소개 간략하게 하시고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한 의견. 네네. 안녕하세요. 엔틀러 코리아의 대표 파트너를 맡고 있는 강지호라고 합니다. 저희 엔틀러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계 벤처 캐피털 회사인데요. 한국에서는 저희가 2021년에 설립하고 2022년부터 저희가 투자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저희 펀드 규모는 300억 원 정도로 조성해가지고 70개 이상의 한국 스타트업에 저희가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방금 브리핑의 내용을 제가 잠시 살펴보았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창업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창업 지원금을 소액으로 넓게 분산을 하면서 그 중에서 우수한 실행력을 보여준 창업자들에게 집중해서 더 투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저희 벤처 캐피털사가 이제 초기 투자를 할 때 사용하는 방법과 매우 유사한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엔틀러 같은 경우에도 창업자들에게 뭐 100만 원 내지 200, 300만 원의 소액의 창업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게 되는데 그 창업 지원금의 취지는 그 자금 자체가 어떤 큰 사업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뭐 시드머니가 된다기보다 창업자들이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행력이 있는 창업자들인지를 검증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뭐 창업자들에게 소수의 창업자들에게 많은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다수의 창업자들에게 넓게 지원이 돌아가면서 기회를 많이 주어지면서 그 중에서 우수한 실행력을 보여주는 창업자들에게 더 집중해서 분산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어떤 정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피드 대표를 맡고 있는 이충호라고 합니다. 저는 방금 전에 여기서 설명해 주신 강지호 대표님이 있는 엔틀러란 프로그램의 첫 번째로 통과돼서 지금까지 창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리피드는 폐식용유, 가정집이나 아니면 식당에서 나오는 폐식용유를 수거해서 미래의 가장 중요한 원료 중에 하나인 지속가능 항공유에 들어갈 수 있는 원료로 사용되도록 수거, 인증, 분별하는 이런 사업을 한국과 베트남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석님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 제가 제일 이거 너무 잘 만들었다 했던 부분은 실패에 대한 사실 부분이었어요. 저도 창업을 하기 전에 약 10년 정도 한국에서 이제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다니면서 창업을 결정했을 때 가장 걱정됐던 게 망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다들 스타트업 하면은 99%는 망한다고 하는데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부분이 사실 여전히 지금도 고민인데 이번에 보내주신 계획 중에서 실패도 사실 경험이거든요. 그리고 한 번 실패할 때마다 스타트업에서는 저희는 성공 확률이 2배씩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한 번 실패하면 1%에서 2%, 2%에서 4% 뭐 되게 더디긴 하지만 계속 올라가는 과정을 이겨내는 게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만지셨고 그거를 만약에 그거를 더 잘 창업자의 마음을 이해해 준다 그러면은 더 많은 창업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소한 행복을 만드는 깨 로스터리 오키방앗간 문전입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할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까지 3대가 이어서 하는 방앗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로컬 자원인 들깨를 활용해서 취향에 따라 골라 사용하는 우리 들기름, 참기름 그리고 들깨를 콘텐츠로 이제 다양한 공간들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제 프로젝트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창업가들을 배출할 수 있는 전국민 콘테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 제가 몸담고 있는 로컬 창업에 있는 많은 작은 가게들과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들도 한번 지원해 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 생각해서 뜻깊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기자님도 혹시 대책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거나 아니면 요 창업가들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저 한결의 신영철이라고 합니다. 이번 모두의 창업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지 앞으로도 뭐 계속 뭐 매년이랄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여주신 그 창업 프로젝트가 과거 정부의 창업 지원 제도와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건지도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두의 창업은 이번에 처음 시도해보는 그 오디션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있었고 오디션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대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오디션형으로 구성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12월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동안 엄정한 평가를 거쳐서 또 내년에 어떤 형태로 다시 할지를 다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 기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굉장한 부분을 일으켜서 내년에 더 크게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대답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번 대책의 차별성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오디션이라는 점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한국의 이 벤처 생태계가 김대중 정부 때 사실은 벤처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이후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빈 곳이 사실 두 군데가 있는데요. 아주 초기에 창업한 분들에게는 큰 지원이 없습니다. 조금 성장해서 이제 잘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벤처 캐피탈 투자의 모태 펀드가 같이 태워준다든지 하는 정책들이 좀 따라오는데요. 그 전 단계가 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모태 펀드 투자 받아서 쭉 성장하다가 나중에 코스닥에 상장하고 해야 되는 그 단계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데스밸리라고 해서 상장하기 전까지를 버티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다. 그 부분, 그러니까 아주 초기하고 완전히 골인하기 전에 그 두 단계가 좀 비어 있었다고 저희는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책을 보시면 아주 첫 단계부터 국가가 동행하겠다는 취지로 창업 활동 자금을 5천 명을 일단 선발해서 같이 지급을 하기 시작한다. 이 점이 이제 좀 굉장히 다른 점이고, 그걸 할 때 돈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대책 내용에 뭐 오후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의 서면 브리핑이 되겠습니다만, 그 전국의 100개의 창업 보육 기관을 모집을 해서 그 5천 명을 돕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5천 분에게 코칭을 해서 실제 오디션에 참여해서 제대로 오디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데까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초기 창업을 도와드린다는 게 굉장히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성공하신 분들은 또 창업 열풍 펀드라는 500억 원의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지원을 해드린다. 그런 점이 다른 점이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어제도 아마 뭐 기획예산처 발표 보도 같은 것을 보시면 정부에서 기금 운용하거나 할 때 벤처 기업에 대해서 또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는 데 대해서 조금씩 훨씬 더 많은,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개방적인 태도로 이제 접근할 거라고 발표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금 투자할 때 벤치마크 지표를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 지수에도 두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한 내용이 어제 있었는데, 그런 것들 포함해서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고 그쪽에 이제 그 기관 투자가들이 갈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이후에 이 데스밸리를 벤처 기업들이 빨리 건널 수 있도록 돕는데도 좀 역점을 두었습니다. 두 가지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저 뒤에 하얀 스웨터 입은 기자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비서관이 아리랑 TV 송유진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여쭙고 싶은데, 첫 번째로 뭐 5천 명 발굴하시고 그 다음에 오디션도 개최하시잖아요. 이때 좀 심사하는 주체나 기관이 어딘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청년 좀 창업가들 대상으로 하는 건지, 지원하는데 요건이나 자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아주 상세한 지원 자격은 이제 3월에 공고를 통해서 동시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평가는 사실 지원단하고 평가단하고 이렇게 같이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100개의 교육기관, 보육기관은 그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또 도움 코칭하면서 또 평가도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것 이외에 저희가 원스톱 그 스타트업 지원센터라고 해서 1,600여 명의 멘토단을 꾸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전문가들, 예를 들면 법률가, 회계사, 뭐 이렇게 스타트업 창업 처음에 하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 도와드리는 그분들인데, 그분들이 또 참여해서 조언을 해드리면서 평가에도 참여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네, 기자님. 그리고 네, 지원 자격은 나중에 공고할 때 한꺼번에 알려드리는 게 뭐 좋을 것 같은데, 나이를 제한하거나 이런 예정은 현재까지는 뭐 검토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거는 확실한 건 공고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YTN의 홍민기입니다. 그 각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진출하는 그런 심사 기준은 뭐가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민간 주도와 국가 주도의 가장 큰 차이가 또 각종 규제에 부딪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이 있는데, 그런 규제들은 어떻게 완화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심사 기준은 조금 아까 아주 간결하게 할 예정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 실제 공고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규제는 지금 그 규제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국무조정실에서
각 지역별로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을 이제 그 메가특구라는 이름으로 국정과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하고 관련해서 한꺼번에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큰 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자님. 네, 저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그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 방송사가 결정이 된 건지 아니면 그 대통령님 유튜브 계정 등을 통해서 방송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심사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공직자들이 심사를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VC나 그 다른 스타트업 대표들이 평가를 하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그 방송 프로그램은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검토 중이고 기획 중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심사위원단은 그 전통적으로 저희가 모태펀드를 통해서 어딘가 이 국가 돈으로 이제 투자를 하더라도 국가 돈 모태펀드 투자라는 건 국가가 예산으로 모태펀드 만들어서 이제 민간 자금을 끌어들여서 가치 펀드 만들어서 투자하는데 그럴 때도 전적으로 민간에서 투자 의사결정을 합니다. 정부가 직접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한번 이번 심사도 진행될 거라고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아주 구체적인 건 이것도 이제 공고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입니다. 이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관련된 건 아닐 수는 있는데 어제 대통령께서 AI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 대상으로 IP 초고속 심사 유형 신설하라는 지시를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좀 추후 세부 추진 과정이나 일정 등을 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VC 관련해서 설립 신청을 해도 사실 정부의 승인에 어쨌든 걸리는 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는 지적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개선 방안들이 좀 담겼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IP 초고속 심사 유형 관련해서는 조금 추후에 지금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대통령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좀 이 적절한 때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벤처캐피탈 설립 인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 기자님 지적은 좀 유념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현장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이렇게 중기부에서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뒤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비서관님. SBS BG의 김한진이라고 합니다. 그 심사 과정에서 평가를 하는 주체가 있고 평가를 받는 이제 대상들이 있을 텐데 이해 충돌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뭐 방지 장치라든지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심사 대상은 초기 창업가들, 그 새로 창업하는 분들, 또 피보팅하는 분들, 재창업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고 심사를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전문가들이나 그 이전에 좀 선배 창업가들이 되실 거기 때문에 이게 겹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완전 초기 창업이니까요. 우려하신 부분 만약 이게 뭐 후기 투자거나 그러면은 기존에 투자를 했던 벤처 캐피탈들이 뭐 다시 심사를 하게 되거나 이런 부분을 우려하셨을 수도 있는데 요건 이제 아주 초기라서 그 부분은 좀 많지 않을 것 같은 뭐 생각이 듭니다. 네, 기자님. 네, 연합뉴스 황윤기 기자입니다.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 먼저 조건 없이 지원되는 창업 지원금 같은 경우에 혹시 실제 창업 의지 없이 아이디어만으로 허위로 제출한 경우 뭐 추후에 환수한다든지 이런 대응 방안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도 그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오늘 발표하신 거에 보면 경력서 발급해 주는 거 외에 구체적으로 뭘 하실지가 보이지 않아서 뭐 실패한 창업가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나 뭐 멘토링 이런 것들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거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홍보수석님 발표하신 내용 중에 1조 원 그 제도전 죄송합니다. 1조 원 제도전 펀드 실패하신 분들 생각하니까 목이 메어서 제가 1조 원 제도전 펀드 설정이 있습니다. 그거에 이제 실패하신 분들에 대한 가장 큰 유형의 지원일까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거 이외에 지금 제도전 응원본부라는 이 곳을 그 전국에 이번 정부 들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제 가동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런 곳을 통해서 재도전 하시는 분들도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 없는 창업지원금이라는 것은 이게 뭐 사실은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하거나 이런 문제가 뭐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보유 기관들을 통해서 심사를 저희가 하고 그 보육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걸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어떤 그 지원에 비해서는 이 완전 초기 지원금은 굉장히 소액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이나 불법 브로커 관련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금 대책단을 만들어서 대응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뉴스원의 한재준 기자입니다. 그 오디션 방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데 좀 뭐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단계별로 이제 이 스타트업, 그러니까 창업자분들을 이제 좀 출연하게 되는데 이게 스타트업도 굉장히 분야가 많잖아요. 근데 분야별로 좀 뭐 할당을 주는 것도 좀 고려를 하시는지, 왜냐하면은 그냥 그런 기준 없이 이렇게 뽑다 보면은 뭐 한쪽 분야에 뭐 치중될 수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도 고려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디션 기간은 3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 진행이 되는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3월에 공모하고 쭉 아까 4단계 그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4단계 거쳐서 마지막에 컴업이라는 글로벌 페스티벌에서 이제 최종 우승자 발표하는 스케줄로 돼 있고요. 그 분야는 지금 크게 5,000명의 초기 창업가들 선발되는 분들 중에 4,000명을 기술 분야, 1,000명을 비기술 분야, 로컬 분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일단 크게는 나눠놨고 아주 자세한 사항은 이것도 공고에서 조금 확인을 하셔서 보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뉴시스 기자님. 네, 비서관님, 뉴시스 김용록입니다. 그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그 정부가 지원하게 되는 총 창업가분들한테 지원하게 되는 총 비용이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그 500억 펀드에서도 정부가 출자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비용이라는 게 한 사람에게 가는 총 금액을 말씀하시는. 선발된 분들한테 네네. 지원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네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뭐 초기에는 200만 원씩 드리고 네네네. 마지막에는 억 단위로 드리는데 그것들을 총 합했을 때 이번 오디션에 들어가는 정부 지원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아, 전체 규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창업 열풍 펀드 포함해서 1,000억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펀드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투자할 거냐는 보통 이제 저희가 모태 펀드 투자하면은 비율이 뭐 정부가 50% 넣기도 하고 60% 넣기도 하고 합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비율로 조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구체적인 거는 이제 시장에서 사실은 결정이 됩니다. 아마 뭐 모태 펀드 비중하고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네,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수석님 어떻게 마무리 말씀을? 저기 비서관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오늘 시작된 것은 첫발입니다. 첫발. 열풍 프로젝트의 첫발 모두의 창업 과정을 보여드린 거고 테크 창업하고 로컬 창업 문제, 또 생태계 구축 문제 이런 것들은 차례차례 구체적으로 모습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있어야지 미래 세대와 우리 또 청년 세대에 큰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예. 아예 늦게 손들어서 죄송합니다. 그 뉴스원 한병차입니다. 그 다름 아니라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대통령님께서 이제 기업의 이익이나 이런 거를 말씀하실 때
과실을 전 국민이 고르게 나눌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요. 이번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업이 선발되고 또 그 기업이 성장한다면 그 기업의 정부 투자금이 들어간 만큼 그 과실을 어떻게 나눌지도 좀 고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작년에 UAE 순방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해외 경제 순방 성과로 경제 성과가 나면 그것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걸 기억하실 거고요. 그 내용에 이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또 중소벤처 스타트업에게도 귀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쭉 몇 달 동안 이 작업은 좀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과실을 나누는 한 가지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초기 창업자들에게 배분을 하고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게 과실을 나누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 단계로 이들 중에서 굉장히 성공한 분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창업 열풍 펀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미 저희들이 모태펀드 예산을 올해 사상 최대로 설정을 해놓고 펀드를 이제 조성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모태펀드가 벤처 투자에 간접적으로 투입되면 나중에 회수가 됩니다. 그 회수되는 것은 다시 국고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그 회수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까지 히스토리를 보면 그 회수가 꽤 잘 됩니다. 연간 수익률이 한 7%, 8% 될 정도로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게 국가 경제 전체에도 계속해서 좀 선순환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 없죠? 네. 많은 응원,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쪽 가운데로 보십시오. 인사 한번.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